정정호 고문님. 괜찮아요.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목소리가 좀 큰데 마이크 안 해도 되겠죠? 아니요. 해야 돼요. 제가 잠깐 저를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사실 이런 엄청난 자리에 와가지고 올라와서 썰을 풀고 할 그 정도의 어떤 위인은 못 됩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언제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를 왜, 언제, 어떻게, 요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촌놈입니다. 촌 출신입니다. 어딘데요? 경상도 문경 출신입니다. 문경 제가 종합고등학교 나왔는데 우리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 굶는 게 부자 밥 먹듯이 굶을 수있을까요? 머슴들이 게임하고 삽 들고 막 낫을 들고 서로 찌르려고 막 반대에 격해가지고 주둥이 살리냐고 막 소리 지르고 곧 죽일 것 같아요. 무슨 사고도 크게 날 것 같은데 남놈에서 하고 지나가던 어르신이 한번 하고 소리를 내면은 조용합니다. 그 어르신의 거리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제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에 가면은 큰절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저희 선친이 산소하고 제가 고등학교 1, 2, 3년 동안 담임을 하셨던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큰절을 드렸습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른이 있었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와가지고 섰을 때 관계가 무량한데 왜 무량하냐? 지금 우리 세대는 원로가 없어진 사회입니다. 원로. 네? 단학과 닭구이가 국민학교 5년이 학력의 전부입니다. 나는 학력은 없어도 확신이 있다. 일본 수상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어딜 찾아갔느냐? 자기 국민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이자 일본 사회의 원로인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막 해가지고 고민이 있어서 막 쓰러지기 직전인데 지침을 줍니다. 야, 다나카, 너 길을 잃어버렸구나. 예, 선생님, 제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하늘 높이 올라가는 새가 되라. 하늘 높이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길이 보인다. 이런 지침을 내리는 원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른도 선생도 원로도 없어진 사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가 원로의 멤버시고 자문위원이시고 회장님이시고 고문이시고 정말 저는 대단한 분들 앞에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원로, 선생, 어르신 이런 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가지고 제 오늘 내용이 하찮은 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있습니다. 수업 끝나는데 손들고 질문하는 건 제일 입상입니다. 나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도 많은데 빨리 끝내고 돌아가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가원로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세미나
68차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제가 알기로 2022년 5월달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임을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10번. 한 달에 1년에 10번. 네. 20번 하고 한 25번째 한 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노력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밑바탕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인데 여러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하고 있습니까?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이 강의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야! 오늘 내가 어떤 무명인한테서 어떤 무슨 말을 들었는데 한국 사회의 갈등과 외국 구조 이거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이 만났다. 그걸 제가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윤석열 정부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죠? 네. 오늘 제가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오시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통일을 해야 됩니까? 왜 통일을 해야 됩니까? 그거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통일하면 안 된다. 남북한 따로 각각 살아야 된다. 두 개의 국가는 뭐 이딴 소리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그 놈들이 어떤 놈들인가? 지금까지 통일하고 살던 놈들입니다. 예? 그런데 왜 갑자기 통일하면 안 돼? 딱딱 따로 살아. 그러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뭐 있다고 소리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왜 통일을 반대하느냐? 지금까지 통일하다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안 된대. 지금 통일하면 안 된대요. 상당한 야권의 영향력이 있는 애들입니다. 저는 얼마나 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나이도 몇 살 안 되지만. 근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있으면 저는 지지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왜 없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한 2달 전에 김정은이가 뭐라 했습니까? 예? 따로 살자. 통일하지 말자. 그럼 왜 통일하지 말라 했겠습니까? 그 얘기하면 깁니다. 굉장히 긴데.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 애들이 통일하지 말자 하는데 얘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자기가 통일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명쾌한 근거를 가지고 명쾌한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다음. 다음에. 되돌아가세요. 되돌아가세요. 예. 2017년 9월 달에 시리주하고 낮은 선봉에서 엄청난 화재가 납니다. 엄청난 화재가 나고 일주일 동안 불에 탔습니다. 그 불길이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에 보면 얼마의 양의 기름이 탄 계산이 나옵니다. 두 배를 계산해 보니까 약 600만 배럴의 기름이 탄 거예요. 2017년 5월 10일 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가지고 북한에다 대고 계속 추파를 던집니다. 북한이 꼼짝도 안 해요. 왜 꼼짝 안 하냐? 애를 태울 만큼 태워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만큼 끌어내려고 대꾸를 안 하는 겁니다. 북한의 유엔 제재 1차 핵실험하고 2006년부터 유엔이 미국이 서구가 제재를 해가지고 1년의 기름을
원유를 도입할 수 있는 양이 여러분들 아시죠? 북한에 50만 배럴입니다. 1년에 50만 배럴밖에 안 들어갑니다. 600만 배럴의 기름을 우리는 여수의 비상 원유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도요, 비상시 원유 저장으로 여수에 만들었습니다. 600만 배럴. UAE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한국하고 조인트벤처를 맺어가지고 600만 배럴을 갖다가 저장해놓고 이거를 쓸 때는 두 정부가 협의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몽땅 빼가지고 거기에서 북한 쪽 배를 불러가지고 다 넘겨줬어요. 그 심의지로 300만 배를 가고 낮은 선봉으로 300만 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정유를 대강 끝냈어요. 이제 쓸 일만 남았습니다. 그거 가만두면 안 되죠. 네? 그거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보부에서, 대한민국 육군 정보사령부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능력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하에서 과연 그거 태워버려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못합니다. 그거 모사드가 했습니다. 모사드는 왜 하느냐, 북한이 전력을 확보해가지고 핵무기 개발에 점점 더 속도를 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다 태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이제 클레임을 겁니다. 야, 한국, 너희들 기름 쓸 때 우리하고 협의해서 써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연락도 안 하고 그냥 써버렸어. 너희들 국제관을 무시한 거야. 해명해. 그러니까 문재인이 이거 지금 저거 가도 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그래 나오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또 장군 잘 돌아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험하게 해요. 이명박 정권 때 원전 수출한 거에 하자가 있다. 그때는 벌써 원전이 UAE에서 한참 건설돼가지고 진행이 됐대. 그쪽에서 긴장한 거예요. 새끼들 원전 기술도 안 하고 빼뿌리고 말이야. 저거 안 해주면 중간에 하다 그만두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생각 계속 언론에 띄우고 막 이래가지고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친구가 에바론이 주관하는 우리 동맹부대 이거를 위문한다 이래가지고 대통령 시계 갖다 주고 이러면서 하는데 실제 그게 아니고 그거 유명히 가지고 사과를 왔어요. 우리도 정말 아픈 손가락 북한이 있다. 그거 도와주려고 했는데 눈을 감아줘. 이 얘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10억 불을 빼내가지고 유튜브에 담아가지고 이거 뭐죠? USB에 담아가지고 레바논 가서 북한 대사 불러가지고 건져줬어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덮여버렸어요. UA에서 더 이상 저거 안 하고. 그 뒤에 원자로 만든 지금 잘 돌아가죠. UA에. 다음. 한국 사회의 모든 갈등과 사회적 왜곡 구조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일시에 이건 자신불이하게 이래저래 하지 말고 한꺼번에 딱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의 이 왜곡 구조, 뭡니까? 뒤집어지는 이런 걸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거짓을 참이라 하고 참을 거짓이라 그러고 있는 걸 없다고 없는 걸 있다 그러고 흑을 백이라 그러고 백을 흑이라 그러고 그래 개국국 개수국이고 박근혜 대통령 잘못해 계속 해가지고 탄핵했잖아요. 간만까지 갔잖아요. 그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박근혜는 여자니까 참 불쌍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볼 때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대통령이었어요. 여러분, 서울이가 누군지 아시죠? 예, 국정원장이었어요. 이 친구요, 캐도 반장을 했습니다. 낮은 성공에 경수로 지어줄 때 2년 동안 가 있었어요. 반장으로. 내가 우리나라 정보부장 같으면, 예? 북한서 내려와가지고 2년 동안 그 정보부 책임자가 와 있어요? 가만 안 둬요. 어떻게 코를 걸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2년 동안 있었어요. 코가 끼습니다. 코가. 그래서 세훈이가 나중에 정보부장을 해요. 문재인 정부 초대 정보부장 합니다. 그때 우리 정보부를 완전히 이빨을 뽑고 발톱, 손톱 다 뽑았습니다. 지금 가틈을 잡지 않는 정보부 뭐하는 겁니까? 왜 있습니까? 정보부 여러분 뭐라고 국민 세금으로 정보부 운영합니까? 가틈 잡아도 하는 거 아닙니까? 가틈을 안 잡는 게 대한민국 정보부예요. 이거 우리 분노해야 된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왜 서훈이가 직소리를 못할까? 말 한마디 못하잖아요. 말은 네? 남북 회담을 할 때 김정일이가 우리 대표관한테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서훈이는 우리가 확보한 남한내의 주요 인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그러니까 내 고봉이다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원장, 정보부장이에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상빨개가 대한민국 정보부를 찾아가지고 정보부 내에 대공기구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정보부 뭐라 했습니까? 박지원은 서울 뒤에 했죠. 이 얘기하면 긴데 조금 얘기할게요. 박지원이가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이 6.15 남북 정상회담을 몇 년에 했죠? 2000년 6월 15일에 했죠. 2000년 7월 달에 박지원이가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 방송사 48명을 데리고 평양을 방문합니다. 3박 4일 방문했습니다. 그건 신문에 다 나와있어요. 지금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지인의 것도 아니고. 그럼 가서 뭐 했느냐? 대접받고 왔어요. 여기 여성분들이 앉아 계신데 다들 뭐 이런 얘기를 이해도 하고 알아들으실만 하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평양 기시는 엉덩이 두드리가 왔어요. 그때 뭘 했느냐? 동영상을 다 찍어놨습니다. 동영상. 갔다 와서 2000년 6월 15일 이후에 7월달 이후에 대한민국 언론은 북한에 관해서는 언론이 아닙니다. 왜? 사실 보도를 할 수는 없었어요. 사실 보도하면 연락이 와요. 동영상 열어보낸다. 예를 들어서 뭐 조중동 다해요. 사주가 동영상 내려보낸다 하니까 아이고 보내지 마라.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올 때 만약에 기가 막힌 선생님이랑 올 때 CD 하나 다 선물을 줬어요. 집에 가서 혼자만 보십시오. 혼자 당연히 오니까 이거 뭐 지금 뭐 저녁에 제가 오는 거 다 있고. 그 뒤부터 우리 언론이요 북한에 대해서 요만한 것도 사실 보도를 못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살한 거, 우리 저 뭡니까 내려온 그 탈북민 두 명 강제 복송 이거요 언론사가 비판하는 거 맞습니까? 못합니다.
이종석이 알죠, 여러분들? 이종석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노무현 정권 때 NSC 회장한 사람이에요. NSC 지금 뭡니까? 안보실장. 예? 지금 신원식 씨가 하는 안보실장을 노무현 때 이종석이 했어요. 그다음에 정세현 DJ 때 통일부 장관하고 지금 노무현 문재인 때 뭐였죠? 그 평통시장 부위원장 했어요. 저 사람들 뭐 얘기할 때 보면요, 평양의 대변인보다 더 심한 친북 발언을 해요. 왜 그래 할까? 저 사람들 매우 사람이 박사들이에요. 다 뭐 무슨 대학 출신 뭐 공무원도 뭐 장관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종석이도 통일부 장관 했어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지식 있어요. 양식도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얘기하면 북한을 들었다. 이 놈에는 꽃게질 같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절절매면서 북한에 대한 불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만약에 가정입니다. 만약에 뭐 이렇게 텔레비전 보다가 그 아들을 하나 낳고 왔다, 딸을 낳고 왔다. 예를 들어서 가끔 이제 나이도 좀 들었겠죠. 가끔 전화가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뭐 잘 계십니까? 나 지금 평양에 꽃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휴 뒷골 떼기지 않겠어요? 아버지 뭐 요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영 좀 약하대. 좀 세게 좀 해봐요. 예를 들면 기절합니다. 기절해요. 저는요 우리나라 재벌 전 굉장히 꽃같게 생각했어요. 재벌들 새끼들 말이야. 죄송합니다. 새끼들 해서 아버지 뭐 조상 잘 만나가지고 2세 3세 해서 호요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이래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 좀 빼빠하고 틀린 게 심사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야, 이 친구들 정말 거대 재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각오가 있고 태세가 되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했느냐? 문재인이가 2018년 8월 달에 재벌들 5대 재벌 총수 대통령이 해외 나갈 때 재벌 총수 데리고 가요. 이 경제 사절단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재벌 총수가 바쁘면 총수가 못 가고 부회장이 가고 사장이 가고 이랬어요. 근데 북한 갈 때는 총수가 와. 총수. 이 새끼들 총수 하나만. 알아서 해. 이재용, 정의실, 뭡니까? 이혼하네. 최태원. 또 뭐 국원 그 친구 뭐 이렇게 다 갔어요. 그 5명이 가가지고 가만 보니까 야 이거 아저씨 코끼리는 재벌이 날아갈 것 같거든요. 정몽훈이 왜 죽었습니까? 정몽훈이 현대 총수인데 왜 죽어요? 얽히니까 죽는 거요. 그러니까 야 돈도 돈이고 이거 점점 큰일 나겠구나. 그래 5명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한 방에 딱 모여가지고 문 딱 걸고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내려주는 거예요. 3박 4일 동안. 예? 아니 나도 남자인데 여러분들 뭐 대부분 남자인데 야 지금 평양 가서 뭐 평양 기세 웅덩이 좀 두드려보고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만약에 그런 거 없으면 뭐 찾아다니기라도 하겠죠. 뭐 그건 뭐 영창 공창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겠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문을 딱 잠그고 3박 4일 동안 문을 안 열어준 거예요. 그게 오는 날 점심에 냉면을 먹는데 이성근이가 누굽니까? 이성근이가 거기 우리나라 정부부장이에요. 지금 와가지고 재벌 이 새끼들 말이야. 냉면이 먹고 먹는 데먹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 거예요. 코를 끼야 되는데 코를 못 끼잖아요. 그 난 우리나라 재벌들이 야, 이 친구들 정말 그 젊은 친구들 아닙니까? 나이 이제 뭐 50대 초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한참 막 왕성할 때 아닙니까? 이태리 수상 베를린 크로스라는 수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구하고 통화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지금 여기에 이 방 옆에 콜걸들이 7명이 대기하고 있다. 지금 왜 와가지고 재미 보고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남자들이 심리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 좋은 기회를 마다하고 문을 잠그고 나도 지키고 재벌도 지키고 대한민국의 프라이드를 지키겠다. 지켰어요. 나는 그 사람들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정상이 비정상화되어 있고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기가 막히게 여러분들 장관 청문회 할 때 텔레비 가끔 보시죠? 네? 청문회. 제가 미국 육군 정보센터에 근무를 한 일이 있습니다. 촌놈이 미국까지 가가지고 그래도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전파하고 사용하고 하는 그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서는 청문회 가요 지독하게 청문을 합니다. 청문이 미국 영어로, 여러분들 혹시 영어 잘하시는데 영어로 청문이 뭔지 아십니까? hearings입니다. hearings, hear, H-E-A-R, hear에다가 ing 붙여가지고 hearing 하면 그게 청문입니다. 그게 듣겠다는 거예요. 뭘 듣느냐? 진술의 소리를 듣겠다. 일만 이게 정말 장관 자격이 있는지, 국가안보실장 자격이 있는지, 합참의장 자격이 있는지, 그거를 진실을 들으려고 국회의원들이 앞에 놔놓고 탐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이 저희 대답을 상상하면서 그 대답을 강요를 합니다. 이건 청문이 아니죠. 그나마 최근에는 한덕수 총리께서 좀 선전을 하시던데 이건 청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청문회는 없는 게 나아요. 어쨌거나 정상이 비정상화되어 있고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내가 입에 오르내고 싶지도 않은데 그게 뭐 대통령을 합니까 여러분? 예? 예. 그리고 하는 짓이 정말 그래야 되겠습니까? 얘기만 하면 길에서 빨리 끝내려고 제가 말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북한을 주도하는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야당 대부분 다 그래요. 이재명도 북한에 800만 불 줬어요. 집 방문 한번 해달라고. 그거 지는 안 줬다 모른다. 이빨을 그냥 활짝 뽑아야지 그걸.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이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는지 잘 아시죠? 해외여행 많이 하시죠? 네, 저는요 국방무관을 아프리카에서 했습니다. 자이르하고 우간다 두 군데 했는데 미국 육군 정보센터에서 했는데 외국 공부를 제일 좀 물었어요. 해외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떻다라는 것을 저는 잘 이해합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지금은 한류 때문에 영국에서 어떤 걱정을 하는지 아세요? 야, 앞으로 이래 되면 20년 뒤에 영어는 사라지고 한국어가 영국의 국어가 되겠구나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런 선진국 대한민국을 여기서 먹고 자고 돈 벌어 생활하면서 북한을 추격합니다. 가만 네 거가 살아라. 안 가요. 왜 안 갑니까? 지도 알아요. 그걸 왜 추종해요? 그럼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독하게 반미를 주장합니다. 미국을 반대해야 뭐 굉장히 멋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는 것 같고 뭐 좀 배운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비춰져요. 저 아는 미국의 공부시 가서 지금 이번에 통일하지 말자 시끄럽게 한 놈 있죠. 걸마 딸내미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 방문할 때 비자 신청을 했는데 얼마나 빼고 다 받았어요. 미국에서 나가 인마 테러리스트 내가 안 된다. 비자 안 준다. 못 가세요. 근데 저 딸내미 보내. 지금 반면 그래 하시면 딸내미 중국 보내든지 뭐 안 그러면 북한 보내든지 될 거 아니에요. 공식으로. 그리고 좀 감성 발언하면 전쟁하자 걸리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전쟁도 할 만하면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이냐 평화냐 이거는요 대비가 되는 용어가 아니에요. 전쟁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전쟁과 평화를 놓고 니 뭐 할래? 이게 아니에요. 선택이라 이게 아니에요. 용어를 인마들은 혼란 전술로 해가지고 은근슬쩍 넘기는 거예요. 감성 발언하면 이 새끼들이 좀 평화를 깨뜨리는 전쟁주의자 이런 시간이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할 만하면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 찰스 빅토르 셀브리에르라고요. 이 사람이 국제정치학자인데 스위스인가 블랑스인가 그래요. 스위스 태생인데 블랑스에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1800년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흥미있는 조사를 했어요. BC 1500년부터 자기가 살고 있던 1860년까지 3360년을 놓고 일일이 조사를 했어요. 두 나라 간의 평화협정을 맺은 것을 조사를 다 해봤더니 8,000건이 나왔어요. 끝째는 잘 모르겠는데 8,000건. 그런데 평화협정을 왜 맺습니까? 서로 전쟁하지 말자 이 얘기 아닙니까? 전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평화협정 맺는 거 아니에요? 2년 내에 8,000건 전체가 전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하게 얘기를 하면은 전쟁을 하려고 평화협정을 맺은 것 같은 이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민의가요 무슨 종전협정이네 평화협정이네 진짜 정말 이빨 살짝 뽑아야 돼요. 그거요 만약에 이거 했더라 그러면요 그거 하면 왜 됩니까?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나가 핵무기 가지고 공갈 치는 거죠. 죽을래서 원래. 그 우리나라 또 이런 자포들 와나가지고 막 죽기 싫다고 손 들고 한국 가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돈 있는 사람들 여기 있으면 전 미국으로 다 도망갈 거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면 안 됩니다. 북한 하나만 뒤로는 여기 북한에 핵무기 있잖아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문재인이가 들어서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무기를 하나하나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느냐? 장성택이가 2013년 12월 5일날 처형이 됩니다. 그날로 북경주재 한국대사관에 북한의 고위층 78명이 들어닥칩니다. 장성택 라인이죠. 뭐야? 들어가면 죽는데. 안 들어가면 뭐 다 잡아갈 건데. 망명하겠다. 나 장관의 사람이다. 장군의 사람이다. 뭐 이런 경력 있는 사람이다. 그 전부 그러니까 전부 장관이고 높은 사람인데 이 대사관에서는 구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고영안하고 강명도 두 사람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맞아. 진짜 맞아. 대단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몽땅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가족이 있고 이래 하니까 드러내놓고 못하고 이 사람들이 좋다 기여를 하겠다 어떻게 할래? 자기들이 과거에 이제 거기서 있던 부하들 만주로 나오라. 나오면 돈을 줘요. 10,000불, 100,000불. 그러면요 북한 아들한테 10,000불이면요 이거 뒤집어지는 돈입니다. 우리 뭐 2,000,000원 1억 이게 돈도 아니에요. 북한 애들한테 기절할 돈입니다. 받아. 옛날 상관이 준 친구가 준. 이 가서 양감도 어느 지점에 핵무기 이하고 같이 사진 찍어가지고 와. 찍어가지고 와요. 왜? 기대를 하는 거예요. 가져왔잖아요. 100,000불.
그냥 손들어요. 예? 그래가지고 몇 개까지 확인했냐? 32개까지 확인했어요. 그건 일일이 확인을 한 겁니다. 정확한 위치, 정확한 규모, 정확한 위력, 뭐 이런 거 다 확인합니다. 문재인이 딱 그래서 야 없어요. 이제 다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시작하겠죠. 정부 하는 그거 아닙니까? 해야 돼요. 북한의 핵은요, 지금 왜 또 우리한테 문제가 되느냐, 또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부엌칼을, 어머니가 부엌칼을 잡으면 훌륭한 요리 도구가 됩니다. 강도가 들어가지고 부엌칼을 들면 왜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지구촌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다는 것은 강도가 부엌칼을 들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 세계 강대국들이 야 비핵화해라. 우리는 미국 살려줄게. 실력 안 하잖아. 어쨌거나 지금 북한 핵은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따 또 얘기되면 대한민국이요. 죄송합니다. 들어와가지고 뭐좀 먹겠습니다. 이거 저 뭐야 그 저거 안 돼요. 시간 걸리잖아요. 시간이 안 들어갑니다. 끝낼까요? 아니 시간 걸리면 하시라. 네. 그래서 그래서 북한 핵은요, 우리 미사일이요, 지금은 남산에 있는 개미, 더듬이 2개 중에 하나, 왼쪽, 오른쪽, 여기 100km, 200km, 300km 후방에서 개미, 더듬이 왼쪽을 때릴까, 오른쪽을 때릴까, 이 정도로 정확합니다. 북한의 그 원자탄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땅속에 있어요. 입구를 때려가지고 탄 막아버리면 그거 입구 파내는데 며칠 걸려요. 찍소리 모아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살고 계십니까? 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맞죠? 네. 근데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죠. 네?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를 떠받드는 세계의 축은 첫째, 선거, 그 다음 여론, 그 다음 법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거가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조작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참정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참정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내 의지대로 이런 사람을 찍고 이런 당을 찍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작이 돼요. 그러면 참정권이 없는 겁니다. 여론, 숫자를 조작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2017년 7월 달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2개월 만에 여론조사를 합니다. 5기관이 했어요. 그런데 다 높이 나왔는데 하나가 있는 그대로 발표한 거예요. 그 이해찬이라는 놈이 뭐라는지 아세요? 야, 뭐 이따위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 그 여론조사 기관 문 닫았습니다. 이해찬이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합니다. 1985년, 86년 2년 동안 한 달에 2~3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고 칠갑산에서 같이 보신탕을 먹고 했던 사이입니다. 얘기하면 긴데 그건 그거고, 그때 이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이 80년대 초에 무슨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직도 그따위 판사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신문에 남긴 거 저도 봤어요. 딱 전두환이를 미워하고 적대시하면서 똑같이 전두환이 같이 된 거예요. 뭐 이따위 여론조사 기관이 있어. 그 여론조사 기관 문 닫았어요. 그 뒤부터는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 국가통계청이 조작을 하는 판에 여론조사 기관 그거 뭐 민간기관인데 조작하죠. 문재인이 끝날 때 40%가 넘었어요. 지지도가.
여러분 실제로 문재인이가 40% 넘는 지지도를 끝날 때 받았을까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0%대에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진실일까요? 여러분들 이거 믿습니까? 지금 언론이 완전히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작년에 뭘 했느냐?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축출 본부장을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제가 개인 시위를 했습니다. 중앙선관위, MBC 사장, 방송통신공사 한상혁, 그 다음에 방송심의위원장 정현주, 이거 물러나라고. 그 한상혁은 내가 1개월 반 빨리 물러나게 했어요. 정현주는 1개월 빨리 물러나게 했어요. 전현희는 했는데 임기 다 채웠어요. 근데 MBC 사장 이거 물러나라고 하는데 내가 그때 뭐 무릎을 다쳐가지고 그만두게 됐어요. 그 다음에 중앙선관위도요 문재인 기간 동안에 5번의 북한 정찰국으로부터 해킹을 당합니다. 해킹. 그러니까 해킹을 당한다는 얘기는 북한에서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조작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밝혀라. 신문을 났으니까 밝혀라. 노태하게 물러나라. 안 밝히면 물러나라. 하늘 보고 주먹질 하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론이 완전히 정교조한테 잡혀 있습니다. 언론이. 그러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진숙이 들어가서 이진숙도 개인적으로 잘 아는 친구인데 뭐 강단이 있으면 뭐 할 겁니다 하는데 지금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정교조가 다 잡고 있습니다. 정교 뒤에는 민노총이 있죠. 정교조 민노총 뒤에 정교조가 있죠. 딱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년 반 됐잖아요. 아직까지도 해결 못했습니다.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해결하려면 어디 되느냐?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 집어넣으면 해결이, 반은 해결이 돼요. 그 왜 안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재인이 법치를 파괴한 거 저런 건 밑에 써있는 거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지금 전교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김일성이가요. 우리 국민학생, 중학생 그 책에 교과서에 김일성이는 항일 투쟁을 한 민족의 영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박정희는 어디에 있느냐? 독립군을 탄압하고 잡으러 댕긴 민족 반역자로 악의 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정희가 누굽니까? 영국이 200년 걸리고 미국이 180년 걸리고 일본이 100년 걸려서 2만 불 국민소득을 달성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30년 걸려서 2만 불 달성한 사람입니다. 그게 왜 악을 죽이고 민족 반역자입니까? 우리 지금 교과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정교조가 활동한 게 80년대 후반부터입니다. 예, 지금 한 40대 정도 중반 이후는 이제는 그 교육받고 컸어요. 아까 누가요 이보규 씨가 뭐 MZ 세대 얘기했는데요. 그 사람들이 머리 우리하고 달라요. 큰 싫어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 다음. 시간이 어디 됐습니까? 뭐 제가 끝내버릴까요? 시간 더 가요. 한 20분 더 하세요. 통일은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통일 없이 이 평화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뭐 짐작하시겠죠. 그리고 북핵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남한 주도의 남북 통일밖에 없다. 다음. 여기에 보면 미국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북한 핵과 한반도 및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동북아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존 조셉 던포드라는 사람은 당시에 미 합참 의장이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대북한 군사 옵션이 아니라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다.
아직까지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로켓을 못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 그러면요, 미국 그냥 안 돼요. 때릴 뿐입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막강해서 사용할 경우가 온다면 사용할 것이다. 니키 헤일리, 저게 유엔 대사입니다. 미국에서는 대사의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이 유엔 대사입니다. 인도계인데 미국은 머리를 잘 씁니다. 왜 인도계를 대사의 수장인 유엔 대사에 보임시켰느냐? 인도를 끌어들이려고 회유하는 거예요. 인도는 무기 체계가 러시아 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러적입니다. 그런데 경제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러시아가 인도를 풀로 못 도와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유엔 대사를 인도계를 집어넣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본인이 잘나서 유엔 사무총장 된 거죠. 물론 본인이 뭐 능력 있고 잘나서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반미 막 이게 엄청나게 활동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반기문 씨를 유엔 사무총장 탄핵했습니다. 그거 반미 감정 많이 누그러뜨렸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무력 공격은 불가피하다. 존 볼튼 아시죠? 호수염 기르고 강성.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대한민국의 북한 흡수 통일밖에 없다. 이 존 볼턴도 같은 얘기를 했고, 웬디 루시 서만이라고 이 사람이 국무부 차관입니다. 되돌아가세요. 하나 아까 걸로 되돌아가세요. 아까 그, 예. 여러분요, 통일은 또 왜 이러냐면요, 북한 주민들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아시죠?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낯선 사람이 낯선 동네 들어가면 사람이 없어져요. 옷은 벗겨서 자기들이 입고 잡아먹는 거예요. 비참합니다. 그냥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일상화되어 있어요. 정말 북한 주민들이 생각하면요, 정말 그냥 우리 묻고 떠들고 이래가지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탈북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3만 5천 명 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탈남자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탈남자. 대한민국 싫어가지고 도망가는 남자, 도망가는 사람. 저기 사람 자체입니다. 저게 없죠. 탈북자가요 지금 100만이 넘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 온 사람은 3만 4천 몇백 명, 3만 5천 명 되는 걸로 이제 집계가 되는데, 저 사람들은 그런 대로 와가지고 잘 삽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순환이 있느냐? 주로 탈북자의 70%가 여자들이에요. 중국에서 가면은 팔려갑니다. 강제 결혼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하고 이 며느리가 돼가지고 사는데 아들이 출근하려면 시아버지가 달라들어서 또 거짓을 해요. 시아버지가 이럴 수 있느냐? 야, 너 입 벌리면 당장 고발해가지고 너 바로 쫓아보내. 말 못해요. 북한으로 되돌아가야 되니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중국 놈이 인간도 아니에요, 저거. 그 사람들이 와서 정언하는 걸 난 직접 들었어요. 본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입니까? 근데 와서 그걸 고발을 했어요. 여러분들 딸이, 내 딸이, 내 며느리가, 여러분 며느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 여러분 참겠습니까? 참아지겠습니까? 그게 우리 민족의 일원인 북한 주민들입니다. 내가 이 얘기는 안 할 수 없는데 2007년 7월 달에 아프간에서 우리 대한민국 모 교회, 에설교회 신도 23명이 잡힙니다. 최근 일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거예요. 탈레반들이 한국 정부에다가 대고 뭐라는지 아십니까? 한국군 일주일 내에 다 철수해라. 철수 안 하면 인질을 하나씩 죽이겠다. 시간이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어요. 5일 만에
목사 한 명하고 29살 경남 도원 아들 젊은 친구 둘을 목 자르고 허리 자르고 새토막식 해가지고 고속도로에 버렸습니다. 아연 실생을 한 겁니다. 여자 17명. 여자들은 한 명당 40유씩 달러 들여서 매일 저녁 강간을 해야 됩니다. 이건 지옥이죠. 노무현이 출근을 떠했는데 수석 한 명이 들어가가지고 각하 살려주십시오. 야 뭐야? 지금 우리 며느리가 저기 가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아 수석이야 뭐 저거 며느리 그거 가시니까 살려달라고 할 수 있죠. 또 대통령이지 수석이니까. 노무현 안 그래도 그 소리 딱 뜨자마자 우리 공수부대 일개 여단을 보냈어요. 구출시키려고. 그 노무현이가 깡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깡이 있으니까 자살도 한 겁니다. 보내서 그 보낸 여단장이 누군지 하면 요새 전인범이라고 유튜브 하는 사람 있죠. 육군 3스타 출신. 그 친구예요. 원스타 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미군들 영어를 잘합니다. 거의 네이티브 수준으로 합니다. 미군들하고 협조해가지고 이제 어디 있는지 알고 인질이 어디 있는지 알고 이제 다 잡아내려고 하는데 그쪽 교회에서는 막 한국 정부에서 빨리 안 한다고 막 그냥 막 데모를 하고 소리 지르고 와서 항의를 하고 또 이 수석이라는 친구도 뭐 아이고 각하 살려주십시오 뭐 우리 며느리 죽습니다. 그게 이제 협상 탈레반 협상 뭐 하죠? 좋아. 내가 탈레반 수장 같은 건 뭐라 했겠습니까? 야 1인당 1억 불씩 내. 안 그랬겠어요? 예? 오늘 10억 불 내. 이러면 야 대한민국 돈 많잖아. 깎고 해가지고 1인당 300만 불 6천만 불 주고 데려왔습니다. 완전히 막 여자들은 막 엉망이 되고 남자들은 바로 집으로 가고 여자 7명 안양병원에 한 달 입원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느냐 생리는 제대로 하느냐 성병은 안 걸려왔느냐 뭐 여러 가지 조사하고 한 달 뒤에 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얘기로 하니까 그냥 이 얘기지 내 가족이 그랬다 내 딸이 그랬다 내 며느리가 그랬다 이게 뒤집어질 일 아닙니까 이거? 예? 여러분 현재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아프간에서 인질로 잡혀있는 그 여자들의 모습입니다. 매일 저녁 김정은이한테 강간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해야 됩니까? 그 내 몰래 신앙 몰라고 뭐 너가 죽든 살든 뭐 나 관계없어. 우리나라 헌법 3조 4조 여러분 잘 아시죠? 예.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북한 영토 부속 도도 전부 대한민국이에요. 차라리 헌법을 개정해서 야 북한 누가고 아까 누가 얘기했잖아요. 따로 살아 몰라 죽든 살든 우리 관련 없어. 이래면 우리도 속 편하고. 그런데 통일될 때, 그러면 북한이 흔들리 무너질 때 중국, 소련, 일본이 와가지고 먼저 점령하려고 달려들면 우리는 얄마 그 우리 건데 소리 할 수 있나요? 각각 따로 사는데 동북 공정 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이런 상황 하에 북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장팀장님 시간 한번 주십시오. 지금 더 하면 다들 뭐 졸리기도 하고 뭐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하는 데까지 10분 더 할게요. 다음 고담 역대 정권의 통일 정책이 다 있었어요. 이승만부터 현재 윤석열까지. 이 얘기하면 긴데요. 현재 내년에 여러분들 무슨 해인지 아십니까? 2025년 분단 80년 된 해입니다. 내년이 분단 80년. 그런데 50년 전부터 48년 정부 수립학부터 계속 통일 지금까지 왔어요. 아마 통일 노래 지금 남북한 합해가지고 몇억 번 불렀을 겁니다. 통일 안 됐어요. 정책 다 있어요.
안 됐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정책이란 게 뭡니까? 국가가 어떤 일을 추진해가지고 안 되면 디브리핑을 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다시 고치고 되도록 하는 게 그게 정책 아닙니까? 없었어요. 정권마다 정책이 있었는데 안 됐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제가 면밀히 조사를 했더니요, 통일에 대한 가정, 조건, 이게 오류가 난 거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핵 개방 3천. 북한이 비핵을 하고 개방을 하면 국민소득 3,000불 올려주겠다. 아이, 얼마들이 뭐 미쳤다고 비핵을 합니까? 개방을 합니까? 하면 바로 정권 무너지는데 아니요. 그러면 이명박 정권의 통일 정책은 허구예요.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 프로세서. 남북 간간에 무슨 신뢰가 있어가지고 신뢰 프로세서를 합니까? 예? 워딩 자체가 아니에요. 통일 정책이 아닙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느냐? 그냥 다 막사가고 제가 지금부터 딱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김정은이 목을 따야 됩니다. 왜 따야 되느냐? 북한은 사회 시스템이 김정은이 목을 딱 따면 그냥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김일성이가 살아생전에 94년에 죽었잖아요. 7월 달에. 후에 한 게 두 가지가 두 번 있었는데 11.6대하고 5.18 때 남반구를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먹었어야 되는데 못 먹었다. 이건 굉장히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김일성이 같이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남반구에 대통령이 죽었어. 5.18 때 최규와 같은 흐물흐물한 대통령이 있을 때 이사나 마나 하니까 그냥 밀고 내려가면 그냥 우리가 그냥 먹을 것 같았는데 이래 생각한 거예요. 그게 김일성의 판단착오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국가 지도자가 유고가 됐다고 해서 흔들리는 사회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북한이 그런 사회예요. 북한이 자기가 없으면 무너지고 싹. 네? 지금은 그래, 지금. 김일성, 김정일이 그거 없으면 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떠봤다는 놈들도, 야, 이거 정말 마지못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냥 아이고 뭐 어버이 술을 하지. 딱 죽고 나면 아이고 그 애달파 하는 몇 놈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목을 딴다. 여러분,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겁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요, 한국 사회의 왜곡 구조와 갈등 구조를 일시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김정은이 목을 따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따르냐? 대한민국이요, 여러분, 대단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네? 대한민국이.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그 다음에 이집트, 서구 전체가 대한민국 와서 무기를 찾아요. 예? 그 사람들 무기 어디 산지 아세요? 러시아 거 아니면 독일 거 아니면 미국 거 샀어요. 왜? 자기들의 생명을 안전을 지킬 무기를 샀는데 딴 데고 살 수 없잖아요. 성능이 검증되고. 예? 예. 그 다음에 무기가 제대로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미국 거, 독일 거, 러시아 거보다 더 보장을 해주니까 사는 거예요. 가셈 슐레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 사령관입니다. 2021년 1월 4일 날 가셈 슐레이마니가 테헤란 공항에서 이락의 바그다드 공항에 내렸습니다. 수행원이 6명, 지금까지 7명입니다. 차를 타고 공항에 빠져나오는데 15,000km 떨어진 워싱턴에서 앉아가지고 드론을 띄워서 폭삭시켰습니다. 목당 다 죽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MQ-9 리프라는 드론인데, 그 이튿날 우리나라 군산 에어베이스에 12대의 리프를 전시해놓고, 야, 조선으로 와서 사진 찍어. 신문내. 왜 냈겠습니까? 김정은이 가만 이거 날아간다. 그 김정은이 한 달 동안 안 나왔어요. 모션 파크리자드라는 이란의
원자력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동년 같은 해 10월 달에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병원 앞 로타리에 서 있는 차에서 LMG로 쏜 실탄 50발을 맞았습니다. 옆에 있는 부인은 한 발도 안 맞았습니다. 어디서 했느냐? 모사드에서 했습니다. 자기들 했다 소리 안 하죠. 지금 그 기술이 그 정도로. 근데 그 기술을 우리를 능가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습니다. 2022년 2월 24일입니다. 왜 쳐들어갔을까요? 뭐 2014년에 크림반도에 가가지고 뭐 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푸틴이 정치인으로 코너에 몰려가지고 이 대통령 내놓게 됐어요. 돌파구가 있어야 돼요. 전쟁은 정치의 연속입니다. 정치를 전쟁으로 돌파한 거예요. 지금 푸틴 물러나라서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작년 11월 달에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대통 얻어맞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냥 얻어맞았을까요? 네? 이스라엘이 몰라서 맞았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사드와 신베트는 국내 정보 조직입니다. 이게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왜 맞았을까요? 네탄야후 수상이 그때 당시 지지도가 싱글 디지트입니다. 10% 미만이에요. 내놓게 돼 있어요. 내놔야 돼요. 이 새끼들이 들어와, 빨리 들어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스라엘이 왜 했느냐? 자기들 주요 시설은 전부 다 치웠어요. 엉뚱한 거 맞은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거. 네, 전쟁은 정치의 연속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쟁을 결심할 수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닙니다. 전쟁을 결심할 수 없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결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내국 구조, 갈등 구조를 일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몸을 날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수단, 무기, 장비, 기술, 훈련 이는 다 갖고 있습니다. 왜 안 합니까? 바보 아닙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국가 원로들입니다. 오늘 뭐 다음 한 1,500명 오신다 그래서 난 기대를 하고 왔는데 저는 1,500명보다 더 소중하다고 봅니다. 원로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고도환이가 그러더라 소리 빼고 여러분들 지식으로 얘기하세요. 야, 김정은이 뭘 봐서 대한민국 갈등 외국 구조 한꺼번에 해결합시다. 숙주가 뭐냐? 이거 지금 전교조, 민노총, 뭐 각종 무슨 친북단체 이거요. 숙주가 북한 정권입니다. 여러분, 동독이 통일됐을 때 서독 수상 비서실장이 동독 간첩이었어요. 여러분, 통일되고 난 뒤에 그 간첩 뭐 있었을까요? 자기 자리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종북 인사, 친북 인사들요 통일되고 나면요 제일로 반통일 세력, 나는 5.18 유공자들이라고 봅니다. 163명이 그때 죽었습니다. 지금 5.18 유공자 한 5,000명 가까이 되면 4,000명 몇 명, 7명, 8명 그래요. 그 예산 그거 벌습니다. 그 사람들 통일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문서고에서 비밀 꺼내가지고 야 이거 북한은 2개 대대 600명이 내려가지고 이거 뒤집어가고 5.18 했는데 이거 뭐 이거 아무도 아닌데 이 새끼들 뭐 유공자고 뭐 돈을 받아서 하려고 있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통일을 원할까요? 네?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왜? 내가 북한 가서 폼 잡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김정은하고 이래저래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와서 국가시 해가지고 표를 얻어야 되는데 통일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통일 바라겠습니까? 통일 안 바랍니다. 반통일 세력은 그런 애들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왜 해야 되느냐? 나는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 아프가니스탄에 잡혀있는 인질, 그게 북한의 주민들입니다. 북한의 주민들이 김정은한테 인질로 잡혀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뭐 북한을 지원해서 경제적으로 부흥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통일 비용이 절감된다 이따 소리 하는데요, 그건 통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 인권을 우리가 그래서 인권 하는 겁니다. 인권을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쟁을 결심할 수 없는 국가는요, 국가가 아니에요. 전쟁을 결심할 수 없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얘기를 전해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제 재미있는 얘기 들으시느라고 높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얘기해 준 우리 고도환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거로 회장님 인사 말씀으로 마치겠는데요. 그냥 집에 가시기 섭섭하신 분은 우리가 2차 애프터를 하겠습니다. 여기 밖에 아까 금산빌딩 지하 가서 다 식사를 할 생각이니까 가지 마시고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자, 변길남 회장님 여기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인사 말씀하시고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회장님.